예, 그러면 시장 판단해 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 최성환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국채금리 상승에 저희가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어떤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개인들이 산다고 해서 마냥 오르는 시장은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들 좀 어떤 장세라고 판단하십니까? 현재 시장은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1월 달까지 해서 강세장이 펼쳐졌었고 그 강세장 이후에 숨고르기 조정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1조 원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잘 보면은 3월 초까지는 변동성 구간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등락이 이어지면서 지수는 변동성은 좀 있을 것 같고요. 3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3월 중순 이후가 되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 올라가고 있고 경제 활동 기대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또 글로벌 원재재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약간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상충되고 있죠. 결국에는 경기 회복 신호에 대한 시그널을 주면서 주식시장은 다소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1.3%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시장은 그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을 보고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단지 지금 숨고르기 과정에서 지금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만약에 이 구간이 지나간다면 우상향에 대한 추세 전망은 좀 그대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올해를 놓고 본다면 시장은 3,500, 3,600 이야기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올해는 우상향이겠지만 그 사이에는 분명히 조정은 있을 것 같고요. 그 조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구간일 수도 있고요. 그 구간이 3월 중순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상향 속에서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다, 숨고르기 기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비트코인인데 5만 달러대까지 넘어서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어쨌거나 테마 종목들은 묶여 있긴 한데 글쎄요, 채굴업체를 아예 사지 않는 이상 이게 정말 투자라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요. 좀 관련해서 가상화폐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마디 해주시죠. 비트코인 하면 사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비트코인에 만약에 이제 5만 달러인데 지금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생각을 해볼 거예요. 바로 사겠다라고 말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0불 정도, 1000불 이하였었는데요. 10,000불 이하였었는데 이미 5만 불이 넘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보유 이야기 나오면서 또 전기차 구매할 때 이런 비트코인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급상승을 한 것 같고요. 또한 이 풍부한 유동성 또 투기적 수요까지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가상화폐가 이제 거품 논란이 있고 하지만 이번엔 또 다르다. 과거에 보면은 이렇게 거품이 있다가 한번 꺼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대, 500만 원대, 1,000만 원대 이렇게 폭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미국에서는 지금 그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그래서 기축통화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리브라에서 DM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실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리브라를 내놓는다고 할 때 상당히 미국 정부는 우려를 표시했었습니다. 기축통화가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페이스북은 사실 가상화폐 그 DM을 통해 연합을 지금 가입한 상장사가 우버, 리프트, 쇼피파이 이런 회사들이 좀 참여를 해서 결국에는 나오게 되겠죠. 언젠가는 나오게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디지털 통화, 가상화폐가 이런 생태계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사실 뭐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우리가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불편함 없이 비트코인 이런 디지털 화폐로 지불하고 한다면 사실 그런 수수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태계가 형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각국의 정부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특히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물론 이 시장은 열리겠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전자화폐는 가상화폐는 이런 그 중앙 금융 경제를 벗어나서 이런 돈을 대체하는 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언젠가 시장은 열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은 좀 투기적 수요와 연결돼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거를 뭐 펀더멘탈 가치를 분석해서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해서 시장 판단 이렇게 들어봤고요. 올해 들어서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여행주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살짝 좀 숨고르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여행주도 지금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네.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아마 그 주변에서 많이 이미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해외여행 뭐 부모님들 많이 나가시고 사실 뭐 주로 비수기 때 싸게 저가로 많이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지금 못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여행 이런 게 자유로운 게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지 아마 가능해지겠죠. 왜냐하면 백신이 다 면역력이 생기고 할 때까지는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러한 그 여행사들을 보면 그 뭐 비핵심 사업 이런 부분들을 다 매각하고 영업 중단을 하고 또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고 하면서 강력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적도 계속 적자가 계속 누적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단지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미 주가에는 충분히 반영됐고, 오히려 연말이나 내년에 경제 정상화가 됐을 때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를 사실은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라 이런 표현처럼 그때 안 좋을 때 주가 안 좋을 때 지금 미리 선점한다는 생각으로 길게 보고 사는 거지 지금 당장 오늘 사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기에는 약간은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뭐 연말 내년 상반기에 여행이 다시 풀릴 걸 기대하고 또 길게 보고 투자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히려 여기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수출도 증가하고 있고 제품 가격 인상 소식들도 이제 간간히 들려오고 있는데 좀 투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네. 음식료는 지금 글로벌 그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그 돼지 사육 수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재료 부분의 가격이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식물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식료품 회사들은 당연히 제품 가격을 올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원재료 가격 상승 부분보다 훨씬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 성장성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니즈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그럼 또 실물 경기 회복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면 역시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료주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 이렇게 들어봤고요. 좀 짧게 현 구간에서 이제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고 워낙 강세 흐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 지금 가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 쇼티지 이야기는 뭐 연일 뉴스로 나와서 아마 시장에서 들었을 것으로 좀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최고 대표주인 삼성전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지금 물론 오늘 뭐 이야기 나온 거는 오스틴 공장이 그 미국의 한파 때문에 뭐 셧다운 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약간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가격을 더 올리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는 올해 계속적인 호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여행이나 이런 소비재 관련주는 이제 되살아나는 경기 회복과 소비 심리로 인해서 이런 소비재 관련주는 보셔야 되겠고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회사들은 주가들은 선행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 구간 투자 전략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노 지점 최성원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현명한 투자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